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연일 동장군의 기세가 매서운 가운데 이 추위가 반가운 곳도 있습니다. 바로 겨울 축제장들인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다 3년 만에 다시 준비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 추위까지 힘을 보태면서 성공적인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순백의 옷을 갈아입은 평창 오대천, 송어축제장이 오랜만에 분주합니다. 눈발이 날리는 강추위 속에서도 천막을 치고 인공눈을 뿌리며 축제 준비가 한창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했던 평창 송어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그리고 축제를 재촉하듯 12월 추위도 축제 준비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곳 오대천의 기온이 밤에는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지면서 벌써 얼음이 20cm 가까이 두껍게 얼었습니다. 축제가 열리기 전까지 최대 30cm 이상 얼음이 얼 것으로 보입니다. 추위 덕에 15,000제곱미터 규모의 얼음 놀이터가 이미 만들어졌고 얼음 낚시터도 안전성을 확보해 하루 35,000명을 수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일단 얼음이죠. 얼음이 빨리 얼고 그러면 이제 얼음이 좀 단단해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단단하게 얼면 얼음이 좀 오래 가고요. 그 중간에 기온이 좀 올라가도 얼음이 녹아서 축제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없어지는 거죠. 추위가 반갑기는 대관령 눈꽃 축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면서 24시간 인공눈을 뿌리고 있습니다. 축제장 바닥을 눈으로 덮고 다양한 눈 조각도 만들기 위해서는 30만 톤의 눈이 필요한데 최근 추위가 지속되면서 벌써 5만 톤 가까이 눈이 쌓였습니다. 지난해 축제를 준비하고도 오미크론 확산으로 중도 포기했는데 올해는 일찍 추위가 찾아오면서 보다 풍성한 축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이 눈이 서설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축제를 준비하기에 앞서가지고 이렇게 눈이 내린다면은 앞으로 찾아주실 여러분들한테도 큰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22 평창 송어축제는 오는 30일 개막해 한 달 동안 이어지고 대관령 눈꽃축제는 내년 1월 20일부터 열흘 동안 진행됩니다. 감염병 확산으로 썰렁한 겨울을 보냈던 눈과 얼음의 고장이 다시금 손님 맞이 준비에 나서면서 때마침 찾아온 동장군이 성공적 축제 재개의 신호탄을 울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새해 첫 해돋이를 보려는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강원도가 동해안 해맞이 명소 36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입니다. 강원도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강릉 경포와 속초 해수욕장, 동해 망상 해수욕장 등 해돋이 명소 36곳을 대상으로 내일부터 23일까지 사전 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특히 안전관리 계획 수립 여부와 인원 분산 대책, 사고 예방 대책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연말연시를 맞아 경찰이 2주 동안 특별 치안 활동을 벌입니다. 강원경찰은 인파 밀집 지역에 경찰력을 집중 투입해 경비 활동을 펼칩니다. 또 여성 1인 근무 사업장과 무인 점포 등 범죄 취약지에서 범죄 예방 간이 진단을 실시합니다. 오는 31일에는 해맞이 관광 명소에서 교통 혼잡 방지를 위한 교통 안내를 진행합니다. 동해안의 해삼 생산량이 갈수록 줄어들면서 강원도가 12곳에 해삼 특화 양식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해삼은 종자를 뿌리면 그 해역에 머물면서 자라 여러 해 동안 어민들의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강원도는 사업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항구에서 10분 남짓 떨어진 앞바다에서 로프에 매단 큰 구조물을 바닷속에 넣습니다. 이 구조물은 해삼이 살 수 있는 기반 시설로 강원도는 지난 2019년부터 모두 180억 원을 들여 양양 인구와 동산을 비롯해 동해안 6개 시군의 12개 해역에 해삼 특화 양식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구조물을 넣고 일주일가량 지난 뒤엔 해삼 종자를 방류합니다. 바다 위에서 던져넣지 않고 잠수부가 직접 해삼을 갖고 물속으로 들어가
일주일 전 투하한 기반 시설에 뿌려줘 활착률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해역별 특성에 따라 해삼초, 돌망태, 자연석 등 다양한 서식 기반 시설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방류한 해삼은 2, 3년가량 지나 150g 안팎까지 자라면 수확하게 됩니다. 해삼은 특히 한 번 종자를 방류하면 기반 시설을 벗어나지 않고 자라 어민들에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해년마다 키워가면서 잡는다 그럴까요? 다른 어종에 비해서 한 70%에서 한 80% 어민 소득에 창출이 됩니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양양 인구와 동산 앞바다를 비롯한 동해안 곳곳에서 해삼이 많이 생산됐지만 갈수록 어획량이 줄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279톤, 2018년 249톤, 2019년 233톤, 2020년 222톤까지 줄었던 해삼 생산량은 지난해 254톤으로 늘었고 올해는 270톤가량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삼 양식단지 조성 사업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강원도는 점차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한 해삼 특화 양식단지 조성 사업으로 인해서 줄고 있던 해삼 생산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앞으로는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사업지를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다 환경 변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갈수록 어획량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동해안에 만들고 있는 해삼 양식단지가 기르는 어업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양양에서 필리핀 마닐라를 오가는 항공편이 신설됐습니다. 양양국제공항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수요일과 토요일 주 2회 양양과 필리핀 마닐라를 오가는 필리핀 항공의 운항이 시작됐습니다. 이로써 양양국제공항의 국제선 노선은 필리핀 클라크필드, 일본 나리타, 베트남 호치민과 하노이, 대만 타이베이를 운항하는 기존 플라이 강원의 5개 노선에 이번에 필리핀 항공에서 양양 마닐라 노선을 운항하게 되면서 모두 6개 노선으로 늘어났습니다. 강원대학교와 포테이토팜 영농조합법인이 통일감자 기술 이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정액 기술료 1억 원에 강원대 생명건강공학과가 개발한 통일의 씨감자 생산 기술을 단계적으로 제공하고 사업화를 추진합니다. 통일 감자는 사계절 내내 수확이 가능하고 기후 환경 적응성이 뛰어나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과 해안에서 이기작으로 재배할 수 있습니다. 춘천문화방송이 연말 기획으로 마련한 강원도 민심을 읽다 여론조사 결과를 오늘 오후 6시에 공개합니다. 국정 만족도와 함께 강원도지사와 교육감, 춘천시장을 중심으로 올해 6.1 지방선거 당시 지지도와 6개월이 지난 민심 흐름을 살펴보고 내후년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민심을 오늘부터 4일 동안 홈페이지와 TV, 라디오 뉴스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보도합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5일부터 사흘 동안 리얼미터를 통해 강원도 만 18세 이상 남녀 1,800명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춘천 봉이초등학교와 강릉 남강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강원도의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 탄력 운영이 행정안전부로부터 4억 원의 특별 교부세를 받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신호등이 없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 횡단보도에 스마트 알림 서비스도 2억 원을 받게 돼 내년 시군 공모를 통해 대상지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또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칸막이 위아래로 뚫려 있는 공간을 막는 사업도 특별교부세 1억 5천만 원을 확보해 도내 주요 해수욕장 공중화장실에 추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화천군이 3년 만에 열리는 산천어 축제를 위해 전국 양식장에서 기른 산천어를 화천으로 운반합니다. 영월과 춘천, 경북 울진과 봉화 등 양식장 18곳에서 1년 동안 기른 산천어를 화천군 하남면의 축양장으로 옮기는 작업을 오는 23일부터 진행합니다. 이번 축제에 쓰일 산천어 물량은 171톤으로 전국에서 양식 중인 산천어의 90% 규모입니다. 고성과 인제를 잇는 미시령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무단으로 통과한 50대가 미납요금의 19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재판부는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5월 14일 토성면 원암리 미시령터널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3,300원의 요금을 내지 않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26,400원을 내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원도가 겨울부터 봄까지 많이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 활동을 벌입니다. 우선 어린이집과 집단급식소, 식자재 공급업소 등 1,800여 곳에 대한 위생점검과 수거검사를 진행하고 어린이 사회복지금식소 관리자 2,500명에게는 식중독 지수 안내 문자를 발송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할 수 있고 감염자와의 직간접적인 접촉으로 전파될 수 있어 가열, 소독, 세척 등 예방법의 준수가 중요합니다. 강원도는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2022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공모에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국비 18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어린이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낡은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그린 뉴딜의 대표 사업입니다. 내년부터는 도서관과 경로당도 사업 대상에 포함됩니다. 강원도가 영동 지역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강원도청을 운영합니다. 오는 22일 행정부지사가 강릉도립대와 강릉원주대, 키스트 강릉분원, 2023 강원 세계 산림엑스포 조직위원회를 찾아갑니다. 특히 지역대학 2곳으로부터 현안을 키스트 강릉분원에서는 그린 바이오 산업 생태계 육성 방안과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방향을, 세계 산림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는 내년 5월에서 9월로 연기된 산림엑스포의 추진 현황을 중점 점검할 계획입니다.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이 종료되면서 각 시군이 자체 산불 대응에 나섭니다. 강원도 산불방지센터는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이 지난 15일자로 끝나면서 기존 산림청 등과 합동으로 관리하던 헬기 운영과 산불 인력 활동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건조특보가 이어질 경우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진화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내 제조업과 비제조업 등 실물 경제 동향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 본부에 따르면 제조업의 생산이 늘어나 11월 제조업 업황 경기 전망지수가 65로 1포인트 올랐고 광업 출하량이 많아진 영향으로 비제조업 업황 경기 전망지수는 70으로 지난 10월보다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은 64.8%로 0.2%포인트 하락했지만 제조업 인력 사정 지수는 소폭 늘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